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9월 14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일단 CPI 지수 발표 전인데 미국 시장은 선물은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0.5% 정도의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9시 반 CPI 그 발표하고서 그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제 미국 지수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CPI를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선물은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물을 볼 때는 장중에 우리나라 지수 방향성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사실 장 마감하고 나서 선물은 그냥 보면은 그냥 마음 졸이거나 마음 좋거나 요거 정도에 좀 서포트 해주는 그 정도 부분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시 반에 요거 CPI는 시간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그거 그 데이터 값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좋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미국 지수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좀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CPI 여유 되시는 분들 꼭 보시고, 이 CPI 값에 따라서 결국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던가, 지금 이제 최근 미국 분위기로는 이거 금리 인상하고서 어느 정도 좀 지수가 그래도 좀 옆으로 횡보를 해줄지, 요 정도 좀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미국 관련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뭐 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뚫고 가다가 이제 좀 진정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더 보기는 해야 되지만, 금리 인상 전후에서 지수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라도 안정이 좀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CPI랑 금리 인상 엮어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이제 중간선거 이전에 이런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중간선거 이전에 내가 업적이 뭐뭐 있다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나 관련주라던가 혹은 대만 정책법, 뭐 요거는 이제 규제겠죠. 미중 갈등, 실질적으로 미중 갈등은 규제를 하고 하면은 관세 부여 같은 거를 좀 하는지, 트럼프 때랑은 지금 좀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 부여를 막 엄청 세게 하면서 그러진 않아요. 트럼프 때는 서로 한 대씩 그냥 관세 막 크게 부여하고, 그래? 니네가 우리 먼저 쳤어? 그럼 우리도 너네 때린다 하면서 관세 또 세게 부여하고, 서로 부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조금은 없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뒤에 관세 부여 나오는지, 이제 반도체부터 결국 그 움직임 자체는 똑같거든요. 패권 다툼. 미국 내에서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계속 좀 단합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자, 그래서 뭐 반도체부터 인플레 감축법 등등 다 중국을 타겟팅인데,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부여하는 게 나와야 미중 갈등으로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고, 자, 요번 달 말 IPO, 그리고서 포르쉐에 대해서 연내 상장, 이런 게 목표로 되고 있죠. 몸값 850억, 포르쉐가 온다. 테슬라 대항마 기대감, 이 멘트를 좀 어디서 많이 봤었거든요. 리비안이랑 루시드 이런 애들, 특히 리비안 상장했을 때 테슬라 대항마, 뭐 전기차 뭐 이런 거 하면은 항상 테슬라 대항마를 붙이긴 했었는데, 일단 포르쉐라는 그 네임밸류 임팩트는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선테크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종목 관련주들이 조금 잡스러워가지고 매매 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선테크, 코리아 FT,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그 전기차 노선으로도 좀 같이 갈아타는 모습입니다. 금양처럼 오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필을 붙였었죠. 얘가 쏟아지는 전기차 견적 의뢰 감당 어렵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뭐 이제 1조 달성 자신한다. 전기차 매출 현대차와 미국 진출해서 성과 낼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전기차 내용들을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엮어가지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르쉐 IPO부터 해서 연내 상장 목표, 그리고 현대카드가 이게 단독 뉴스가 아니라서 내일 어떻게 좀 반응할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뉴스가 나오긴 나왔어요. 현대카드, 근데 이 뉴스를 6시에 붙였더라고요. 요거 때문인지 오늘 이론이 미리 뉴스를 알고 계시는 분들인 건지, 아니면 차트상 이런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다가 오늘 뭐 수급 좀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이론이 지금 시간에 좀 셌거든요. 근데
귀신처럼 6시에 현대카드 애플페이 1년간 독점 12만 매 목표 판매 목표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출시하고 하면 11월 12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애플페이 키워드 한국정보통신 이로운부터 해서 다른 관련 주들 애플페이 이슈로 또 부각이 되나. 지금 시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새롭게 좀 등장을 했던 테마들이다 보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종목들이 좀 건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론부터 해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지 테마 이루나 그런 거 좀 볼 것 같고, 러시아 천연가스부터 해서 이 원자재 가격들은 원자재 관련주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11월 달에 이제 한전에서 사우디 그 LNG 발전소 요거에 대해서 11조짜리였나요? 그거 좀 수주 사업보고서 제출을 할 거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일단은 LNG 관련해서는 그 1승 그 외에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 이런 거 좀 상승하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 반사이익 석탄이라던가 천연가스 GSE 대성에너지, 석탄은 LX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관련 주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언젠가는 또 해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오르나 그거랑 같이 묶어보셔야 되는 섹터이고, 자, BNC는 오늘 일단 나왔다 보니까 이 뒤에 그 서면 검토 결과는 받았는데 이 뒤에 그 좀 추가적인 권고 사항이 더 붙었죠. 그래서 일단은 요것들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동제약 요번 달 중에 임상 3상 종료, 그걸로 한번 좀 반짝하나, 그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량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도 식량 관련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 지금 식량난 이런 키워드들이 부각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저점을 좀 깼으면 했는데 일단은 좀 버티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식량은 계속 눈에는 두면서, 왜? 쌀 수확량 부족하다, 혹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좀 가을 혹은 11월 흑해 그 수출 관련해서 흑해 좀 막을 수도 있다. 푸틴이 지금 언급을 했었죠. 이거 식량 수출 좀 빈공국 주라고 보냈더니 이거 다 유럽 쪽으로 간다, 서방 국가 쪽으로 간다, 자기들 적대하는 국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조만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푸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다시 제한할 것,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의는 11월 이후 연장 안 할 수도 있다인데, 푸틴 성격상 또 갑자기 또 틀어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신경은 써둬야죠. 그래서 이렇게 식량 관련 이슈들.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잡다하게 볼 거는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요번 달 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ETF에서 로봇 ETF 출시도 요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이렇게 좀 언급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 AI 데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오늘 샤오미랑 테슬라였나요? 그런 키워드들도 있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어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로봇 10월 26일 로봇 월드, 커지는 미중 갈등, 한국 세계 로봇 제조기지 절호의 기회, 이런 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로봇에 어떻게 좀 힘이 실릴 수 있나. 그리고 잼스는 지금 이제 좀 곁다리 느낌이 있기는 하고, 그거에서 좀 더 가면은 11월 1일 삼성에서 부회장, 이제 회장으로 창립 기념일 맞춰서 승진하는지, 승진을 하게 되면은 경영 비전, 우리 회사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계열들이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쪽에다 힘을 더 실겠다, 이런 언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합병 키워드도 붙여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로봇은 움직임들이 좀 고만고만해요.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전저점 이 구간에서 좀 다시 슬쩍 고개 돌리는 모습이고, 로봇은 이거 한번 시세를 줬었는데 윗꼬리 달고 그거를 또 다시 채우면서 올라가고 있고, SB 시스템즈는 테슬라의 로봇 납품 이력이 좀 부각이 될진 모르지만 살짝 좀 잡스럽기는 해요, 종목이.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는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신고가를 돌파는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해놓고 이 다음 상승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은 드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얘는 그런 게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고 했는데 얘는 좀 시총이 살짝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PF부터
우린 BTS, 삼성 스펙 시리즈 요런 것들은 이제 11월 해장 그 승진, 인수합병 요런 키워드에 좀 엮일 수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좀 폭넓게 로봇 관련 주들 계속 좀 보기는 봐야 되지 않나. 그다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테마 강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재건 이슈들이 오늘 데모부터 해가지고 현대 에버다임 상한가를 좀 보냈었죠. 제 데모를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박찼다. 뭐 러시아 전쟁포로도 증가. 뒤집히는 전세, 우크라이나 요충지 탈환에 러시아에서 뭐 좀 종전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들. 러시아군 자전거 훔쳐타고서 도망쳤다. 서울 면적 10배 탈환한 우크라이나. 뭐 미국, 러시아 하르키우 지역 대부분 우크라이나한테 내줬다. 러시아 18개 지역 자치구. 이건 좀 찌라시성인 것 같긴 하던데 푸틴 대통령직 사임 요구. 그다음에 크렘린궁에서는 전쟁 목표는 모두 달성할 거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결국 엮여서 나오는 거는 푸틴 탄핵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좀 처진다? 라는 느낌? 러시아가 전쟁에서 점점 힘이 좀 빠지나?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겠죠. 푸틴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갖다가 야 이러면은 결국 러시아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좀 종전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키워드까지 좀 엮어주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푸틴이랑 시진핑 대면 회담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자신들이 좀 이제 우호 관계다. 요거를 어필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혹시라도 시진핑이 중간에서 내가 중재하겠다. 요런 언급을 하면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지금 단발성 느낌이긴 한데 종전 키워드는 항상 좀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해두세요. 종전이라는 언급이 이게 실질적으로 나오면은 재건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이 최소한 하루 이상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데모, 현대에버다임, 서암기계공업 등 그리고 SY부터 해가지고 이런 음압 병상, 건설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요거는 내일도 좀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전쟁 그 키워드들이 계속 어떻게 붙나. 자, 그리고 이제 빈쌀만 11원 방안은 이제 뭐 정해져야 되는 건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오게 된다 하면은 네옴시티랑 사우디 원전 수주 그리고 사우디 원전 요렇게 빈쌀만이 방안 안 하더라도 11월, 12월 이제 뭐 체코 사업 보고서 제출 요런 키워드들이 일단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 유럽도 원전 수명 연장 움직임, 이집트 이어 체코, 폴란드 공략, 그다음에 내년 뭐 1월 달에 SM엔터, 삼성, 현대랑 합쳐가지고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나서겠다. 이런 거 콘서트 등등 해가지고 네옴시티는 오늘 좀 밀리면 좋겠는데 오늘 재건 관련주들 때문인지 얘네들이 결국 한 다리씩 엮여 있거든요. 유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엮여 있고.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오늘 좀 밀리나 싶더니 또 버티고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살짝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계속 보던 관점대로 우진,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저점을 좀 깼죠. 그 다음에 서정기전, 뭐 보성바우텍, 우진 등등 저 같은 경우 이제 원래 보던 애들 좀 위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원전 키워드들도 계속 있기는 하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리백 삼성에서 뭐 요번 주 중에 환경 경영 전략 곡 발표. 그래서 요거를 좀 키워드를 엮어주나 싶었는데 그린 뉴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최근에 워낙 셌었죠. 워낙 세서 그런지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투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특이점은 투매가 나오는 와중에 밑꼬리를 다 끌어올리면서 수급 이탈이 있진 않습니다. 또 결국에는 그냥 뭐 한번 탁 하고 밀리긴 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밑꼬리 그대로 또 복구했어요. 7% 밀렸다가. 그래서 요 태양광 애들 SDM 뭐 대명에너지, S에너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그린 뉴딜은 삼성 아리배 키워드 같이 붙여주면서 엮어주나. 그리고 미 부통령 9월 말 방한 조율.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것도 있었죠. 그 미국이랑 전기차 관련해서 좀 협상 바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2차전지 원자재, 아무래도 전기차 쪽은 2차전지 원자재랑 폐배터리 이쪽을 좀 계속 신경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워낙 요즘 전기차 2차전지 쪽은 키워드가 워낙 세서 그런지
3기, 금양, 시장에서 좀 개별로 잘 나갔던 애들, 미래나노텍, 금양, 요런 애들이 이제 엄청 광기의 종목인데, 지금 금양이 특히 요런 애들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화학 요런 거 2차전지 원자재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성일하이텍도 오늘 한번 힘 또 줬다가 밀리긴 했지만, 포스코 케미칼도 또 쑥 끌어올리는 양매수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이런 박스권을 또 넘어가려고 해요. 이 18,000원 신고가거든요. 여기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원자재 섹터에 대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지 뒤에 뭐 방안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수급주에서 삼성전자가 4.5%대 이렇게 수급 쭉 끌어올리면서 땡겨 올린 건 있는데, 그거랑은 이제 또 별개로 번외로 이런 최근 조금 그래도 강했던 수급주들이 투매가 툭툭툭 하고 튀어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특이점이 나오다가 좀 애매하게 멈춘 느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얘는 뭐 이제 장기평 주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번 달 중에 레드백 호주 사업자 선정 임박, 요거는 이제 월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K방산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4대 천왕 노린다. 폴란드 같은 경우 지금 FA50 48대 이번 주 계약, 요거는 이제 폴란드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방산 부스 중에 유일하게 좀 와서 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K2도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폴란드 측에서 이제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FA50 사상 최대 수출 3조 원대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약은 지금 뭐 이르면 14일, 15일, 15, 16일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도 같이 엮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무게감은 좀 있어요. 시총이 5조짜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수급주는 저런 이슈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서 HLV는 이 뒤에 10월달 중에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FDA 승인 전에 그 사전 미팅, 그거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HLV 오늘은 이제 제약이 좀 이렇게 또 전고점 돌파하고, 글로벌이 강하긴 했으나 얘는 이제 차트가 좀 갇혀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랑 이렇게 해서 HLB들은 수급도 들어오는지, 어제 들어온 거 대비해서 이탈이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했다가 좀 밀렸는데, 이런 거는 뒤에 수급 들어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플러스 알파로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개별 뉴스들이 엄청 좀 핫하게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오늘 셀트리온도 있었고, 뭐 유틸렉스도 올랐었고, ST큐브는 어제 그 악재 없이 밀리더니 오늘 뉴스 붙이고서 상한가를 보냈죠. 악재 없이 쭉쭉 밀리더니 오늘은 상한가 보내고,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 오후 1시 반인가 IR이 있기는 합니다. 뭐 물론 이제 IR에서 뭐 기술 이전 같은 게 나오면 좋은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리고 오늘 중에 원래 IR 그 자료 게재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땐 게재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박셀바이오도 내일 오후 1시 30분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점.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은 개별 이슈 붙이면서 좀 움직이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현대바이오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얘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10월 10일에서 뭐 한 중순 요 정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이었죠? 메타 VR 10월 중에 나온다. 그리고서 메타 관련 주들이 진짜 강해요. 선익 시스템이 양매수 계속 들어오고, 뉴플렉스는 조정 좀 나오나 싶더니 5일선 타고 또 기간 수급을 결국엔 이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신고가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메타 관련 키워드들 그리고 ETF들도 슬쩍슬쩍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요렇게 내일 일단은 애플페이가 좀 키워드 때문에 좀 눈이 가기는 하는데, 요거랑 포르쉐랑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은 오늘 오징어 게임 뭐 그거는 상을 타긴 했고, 재건은 근데 이제 뒤에 그 종전 기대감 같은 게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붙는 게 좋기는 해 보여요. 오늘은 상한가를 결국 보내긴 했는데 내일도 움직이려면 좀 뉴스 같은 게 좀 괜찮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부터 해서 그린 뉴딜 2차전지 원자재, 뭐 원래 보던 섹터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네옴시티 이런 것들은 좀 밀리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수합병 로봇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새로운 테마는 등장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도래들이 좀 돌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테마들이 팍팍 등장을 해주는 게 매매하기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감안하더라도 시장이 그래도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CPI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